네, 이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에서 확산하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 확진자가 역대 가장 많은 93만 명에 달했습니다. WHO는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가 동시에 유행하면서 확진자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성탄절을 전후한 22일부터 28일까지 최근 7일간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5만 명, 하루 평균 93만 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입니다. 지난 4월 말 81만 명을 기록했던 최다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확산세의 진원지는 유럽입니다.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51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가 동시에 유행하며 확진자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Delta and Omicron are twin threats that are driving up cases to record numbers, which again is leading to spikes in hospitalizations and deaths. 그러면서 이 같은 폭발적인 확산이 의료 체계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덜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이런 상황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e don't want people to be complacent, saying this is not severe, this is mild, and we have to be very careful in that narrative. WHO는 오미크론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여전히 위험한 존재라며 백신 접종 외에도 의료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단의 화면이에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3번 네이버, 4위 삼바, 5위 삼성전자 우, 6위 카카오, 7위 삼성 SDI, 8위 현대차, 9위 LG화학, 10위 기아, 11위 카카카뱅, 12위 셀트리온, 13위 현대모비스, 14위 포스코입니다. 자, 우리가 셀트리온 차트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셀트리온의 차트. 오늘 1.49, 종가 19만 8천 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정말 고점 대비 반토막, 힘든 구간대에 있죠. 크게 3년에서 4년의 박스권에 있죠. 이때 들어오셨던 분들, 이 거래량이 터졌었을 때 코스피 상장 이전에 이때 들어왔다. 이때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리면서 생각보다 침투 속도가 빠르진 않았죠. 그렇죠? 빅팜들과 사보험사들 간의 연결고리가 강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 시장이 열렸던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 결국은 레키노라에 대한 이 숫자, 이게 사실 오미크론에 대한 중환능, 조금 있다가 WHO에서 델타와 오미크론이 동시에 퍼져나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미국도 오미크론이 우점적이 되고 있다. 우점적이다라는 말이 많은데 오미크론과 델타가 동시에 퍼져나가고 있다. 그 뉴스가 나왔었는데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의 이 종가 2021년도 12월 30일 마지막에 종가는 참 힘든 가격대이죠. 그쵸? 우리 힘듭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죠. 저는 앞으로 셀트리온을 방송하는 동안 희망, 그리고 긍정, 그리고 결과물의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희망과 긍정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왜? 반드시 가니까. 제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의 차이만 발생하지만 목적지에는 반드시 도착한다는 그 결과물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단, 이 모든 이야기의 전제 조건은 여유자금과 장기여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어요. 저는 투자 이외에는 언급드리지 않습니다. 기업과 장기 동행. 이 말씀 드리면서 시가총액의 상단에 있는 회사의 우리 월봉 차트를 하나씩 보자고요. 먼저
대한민국의 대표 주식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78,300원, 78,300원이죠? 월봉이에요. 이렇게 끝났는데 볼게요. 우리보다 낙폭이 크지는 않죠. 고점이 96,000, 97,000원에서 78,000원. 낙폭이 우리보단 크지 않다. 그런데 자 볼게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무려 박스권이 볼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걸렸어요. 이 박스권을 크게 돌파하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의 박스권을 뚫고 돌파하니까 자, 박스권 상단이 높아지죠. 그렇죠? 빵 칩니다. 무려 5년이 걸렸다. 그러면 이 이전의 박스권은 몇 년이었을까요? 볼까요?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거의 6년의 박스권이었다. 그렇죠? 돌파하니까 상단이 높아지죠. 자, 그 이전에도 박스권의 구간은 항상 있었다. 삼성전자도 5년에서 6년의 박스권이 한 번, 두 번, 무려 최근에 2000년대부터 박스권이었죠. 계속 코스피 2000이라는 이 숫자에 막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역할이 또한 컸겠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최근입니다. 몇 년이죠? 1년, 2년, 3년, 4년이었어요. 그쵸? 코스피 3000 시대. 그 이전에도 4년이 걸렸습니다. 4년, 5년, 6년. 그쵸? 엄청나게 긴 박스권을 뚫고 삼성전자 갔던 부분이고 이제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자, 삼성전자 봤고요. 그 다음 SK 하이닉스 볼게요. 2등이죠? 자, 그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거래량이 동반됐고 다른 세상이죠. 그런데 볼게요. 이 박스권이었습니다. 지금 몇 년이죠? 몇 년일까요? 2006년부터 지금 크게 2017년까지일까요? 그쵸? 11년이 넘는 박스권이었다. 그래서 박스권을 뚫고 나왔던 부분이에요. SK 하이닉스 11년 걸렸습니다. 박스권. 하나씩 그냥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시가총액의 상단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자, LG화학 몇 년 걸렸죠? 2011년도에 고점을 찍고 무려 자, 하락 추세 그리고 저점, 쌍저점 찍고 바닥권에 있다가 추세 돌렸다. 고점 돌파하는데 10년 걸렸고요. 무려 10년의 이 바닥을 기는 구간을 거쳤습니다. LG화학, 대한민국 시가총액 상단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카카오의 해였습니다. 2021년도 대형주 카카오의 해였다. 그런데 자 볼게요.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됐죠. 얘는 2014년도부터 거래량이 다른 세상에 보이게 되는데 볼게요. 얘의 박스권 2007년도 대략 2007년도부터 였던 것 같아요. 볼게요. 15,000원 정도 2010년도로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15,000원이죠. 2010년도부터 몇 년의 박스권이었냐? 19년까지. 그쵸? 19년까지 대략 9년에서 10년에 가까운 박스권을 보인다. 보이시죠? 25,000원, 2만원. 그쵸? 그래서 여기도 25,000원이죠? 고점이 25,000원, 3만원, 25,000원. 그래서 무려 2011년도부터 대략 20년 초때까지 10년에 가까운 박스권, 기다림이 있었다는 부분이죠. 카카오도 기다림이 있었다. 엄청난 기다림이 있었다. 그 다음 삼바는 마지막에 볼게요. 왜? 삼바의 날이었으니까. 주가로만 보면 자 어쨌든 하나씩 다 볼게요. 무려 카카오도 10년의 기다림이 있었다. 다음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상단 하나씩 보는 겁니다. 자, 2000 몇 년이죠? 자, 거래량 동반됐고 차트의 모습은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박스권이 높아지고 그 다음 슈팅 나왔던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가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보이시죠? 거의 요 구간이에요. 얘는 박스권의 기간이 어마무시했다. 언제부터죠? 2000년부터 2002년부터 몇 년도까지일까요? 2017년. 그쵸? 2016년도로 찍읍시다 그냥. 여긴데 17년 부분일 것 같아요. 18년에서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박스권. 삼성 SDI 이 모습은 16년의 기다림이 있었다. 가격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이때 17만원, 11만원, 그쵸? 2003년도에 17만원에 들어갔어.
2017년도에 저점이 9만 원에 찍습니다. 다시 한번 2003년도에 17만 원, 이때 9만 원이에요. 9만 원. 오히려 반토막 가까이 나 있다. 13년, 4년 동안 투자했어도 반토막이 나갈 수도 있었다. 그런데 무려 16년, 그쵸? 16년의 기다림을 걷고 드디어 터지게 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이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15년 이상의 기다림이 있었다. 자, 그 다음 네이버. 네이버도 볼게요. 네이버 뭐 성장 섹터잖아요. 네이버. 그쵸? 포털, 그리고 플랫폼. 한국의 대표 플랫폼 업체죠. 4차 산업의 중심 카카오와 네이버. 얘도 똑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2007년도부터 박스권이에요. 얘 몇 년이죠,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의 박스권이었어요. 8년도 볼 수 있겠지만 거의 7, 8년의 박스권, 그 다음 빵 쳐요. 그리고 무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의 박스권입니다. 그 다음 새로운 영역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쵸? 7년, 6년이다. 네이버도 결코 다르지 않았다. 성장 섹터, 대한민국 시가총액 상단의 모습 결코 쉽지 않다. 기업과의 장기 동행,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을 보여준다. 그 다음 LG전자 마찬가지일 겁니다. 얘 고점이 2008년도에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내리 하락 추세, 그리고 저점, 그 다음에 최근에 슈팅 나왔다. 그쵸? 많은 LG전자도 많은 주목을 받았죠? 2020년도, 2021년도. 그러나 무려 지금 보이시죠? 박스권이 얼마나 큰지 하락, 바닥을 기고 이제 전고점 부근에 있다. 우리는 이게 3, 4년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기아차 볼까요? 기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고점을 찍고 내리 하락. 거의 쌍바닥, 최근에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박스권이에요. 10년이 뭐죠? 11년, 12년 박스권이다. 저점을 기고 이제서야 전고점 부근에 와 있다. 그쵸? 이거 투자하면 망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똑같죠? 그쵸? 그림이 똑같다. 한국의 중후장대는 10년 투자하면 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장 섹터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섹터라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쵸? 그리고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 특히 이번에 성장이 멈췄던 회사에서 다시 한번 성장으로 돌아가는 전기차와 수소차 양손에 떡을 쥐고 가려고 그러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성장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삼바를 보자고요. 삼바의 그림은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기업에서 거의 유일하게 다른 그림이다. 그쵸? 신고가의 부근에 있다. 사실 얘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그런 시총의 상단에 있는 그런 기업들과 완전히 다른 주가의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그 내면의 펀더멘탈과의 괴리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 정상적인 주식이 아니다. 펀더멘탈 더하기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고 수급에 그런 제가 언급드리기 곤란한 그런 작업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자 볼게요. 하루스의 PER입니다. 145배, 150배 가까이 부여받고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덩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 가격 90만 3천 원의 핵심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물산 외 4인 75.05, 국민연금공단 5.1%, 대략 82%의 지분을 원투펀치가 가지고 있다. 그쵸? 유통되는 물량은 10%, 1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보고 있다. 이 부분 또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적은 주식수 유통되는 물량에서 얼마든지 운전이 가능할 수 있다. 그쵸? CMO, 펀더멘탈, 기업 가치가 성장했던 건 사실이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성장했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성장했던 것 대비 이만한 과도한 프리미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본다. 그래서 개인이 투자하기에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 근데 저의 원칙과는 맞지 않는다. 왜? 펀더멘탈 더하기 지배 구조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이에요. 얘의 최대 주주는 여기 나와 있죠? 삼성물산입니다. 그쵸? 삼성물산
아직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가 않았죠. 요게 대한 승계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왔고, 그리고 삼성생명에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그쵸? 금산 분리에 의해서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로스 이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된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가치가 부여받고 있는 거다. 결코 펀더멘탈로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기업 가치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인공 우리 셀트리온 3, 4년간의 박스권에 있다. 그쵸? 1년, 2년, 3년, 4년의 박스권에 있다. 그쵸? 이 가격대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시간의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99.9%라고 언급을 드렸잖아요. 왜? 숫자는 반드시 성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2022년도, 다가올 2022년도에 체킹해야 될 사항들,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잠깐 볼게요, 하나씩. 그러면 2022년도, 다가올 앞으로가 중요하죠? 이제 21년도에 해는 끝났습니다. 다가올 2022년도 체킹해야 될 중요 포인트 하나씩 볼게요. 제가 제일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포인트, 오미크론에 대한 중환행이겠죠. 그쵸? 이게 확인이 되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나 얘가 중환행이 떨어진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수출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로 시간의 차이는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큰 그림에서는 99.9% 간다. 라는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시고요. 왜 99.9냐?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이 부분 먼저 보기 전에 이 그림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의 미래는 확연하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품 6개에서 24개까지 로드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작게는 시장 규모가 3조, 5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크게는 20조 이상. 그쵸? 이 모든 부분이 크게 그리고 키트루더와 옵티보까지 2025년 이후에 28년에 키트루더와 옵티보까지 준비가 되고 있으며 바이오시밀러 현재와 미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의 걱정은 큰 그림에서 연예인 걱정이다. 기존 대한민국 증시 상단의 시가총액 10위, 10개 그룹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패러다임에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 중심에 있는 회사이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이제 이 3, 4년간의 박스권, 결국 시간의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반드시 뚫고 나갑니다. 여유자금과 장기로서 대응한다면 그 수익은 더 커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니라 반드시 떨어질 때마다 매입으로, 여유자금으로 매입으로 모아간다면 더 큰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체, 미래 앞과 현재와 미래의 파이프라인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악템나가 추가됐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99.99999%의 이유입니다. 셀트리온, 파이오니어,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인지하시고요. 계속해서 언급드리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확장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램시마 SC 이제 조금씩 숫자가 더 나오고 있어요. 유플라이마 아직 좀 더딘데요. 얘도 숫자가 나와야 된다.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시스템에 대한 과부하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전 세계 빅팜들과의 유통망, 직판에 대한 성장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 경계를 하겠죠. 자기 밥통을 앉아서 뺏길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미국에서 예전에 빅팜들이 사보험사 간의 연결고리가 컸었죠. 근데 이거를 결국은 끊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대세였기 때문에. 또한 여기 결국은 유통망도 우리 셀트리온이 자력으로서 그리고 반드시 해결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 셀트리온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성장 속도가 확인이 필요하다. 오미크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하나, 현재 델타와 오미크론이 동시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뉴스로서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이 델타가 동시에 퍼져나가고 있다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출 실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흡입형으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쵸? 이 부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기존 3만은 걱정이 없어요. 램시마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모습은 바로 램시마 SC의 2038년도까지의 미래 선행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가가치가 정말 큽니다. 얘 하나만 갖고도 큰 그림에서 연매출 10조를 목표로 한다. 왜?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이 시장을 다 여기서 10%, 여기서 10조를 큰 그림에서 목표로 하고 있다. 20%요, 점유율 2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시간의 차이는 발생을 합니다. 이건 큰 그림이었고요. 어쨌든 2022년도 다가올 걸 보게 된다면 요거 확장 속도 중하능 확인. 얘는 걱정 없고요. 진단키트가 계속해서 또 다른 캐시카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쉽게 코로나는 종식이 되지 못한다. 엔데믹으로 풍토병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구매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비 CMO, 요건 단기적으로 이제 4분기에 찍힐지, 얼마나 찍힐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바스틴이 추가가 됩니다. 얘도 시간에 대한 속도가 확인이 필요하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중하능 정리하면 램시마 SC와 U프라임의 확장 속도, 3사 합병에 대한 모멘텀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펀더멘털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더 중요시 생각한다. 3사 합병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20년도, 2년도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요. 우리는 결국 기존에 다시 한번 봤겠지만 정리를 하면 기존의 시가총액 상단의 기업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계속해서 고점에 물리더라도 이 고점에 물리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반드시 시간으로 해지하면 이 고점을 뚫고 나갑니다. 잊지 마시고요. 이건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저의 예측과 발행과는 다르게 올해 셀트리온의 실적과 주가 참 힘들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바뀌지 않습니다. 고점에 물리더라도 주식하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은 시간으로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성장하는 기업은 반드시 전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입니다. 왜? 계속해서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 나갑니다. 매출액 2조에서 20조까지 로드맵이 다 나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시간의 차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모든 주식 투자는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동행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제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저의 예측과 발행과는 다르게 올해 2021년도 셀트리온의 실적과 주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바뀌지 않습니다. 고점에 물리더라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고점에 물리더라도 시간으로서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성장하는 기업은 반드시 전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주가만 돌파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회사가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경신해 나갑니다. 이게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의 기업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성장하는 동안, 성장하는 기업에서 가치주로 바뀌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 이게 대한민국 아까 봤던 시가총액 상단의 역사에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투자, 20년 전에 투자해서 10년 전에 투자가 끝났어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도 성장하는 기업도 결코 다르지 않았다. 박스권 기간이 우리보다 훨씬 더 길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그보다 짧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실적은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2030년까지 로드맵을 제가
수백 번 가까이 언급을 드렸죠. 앞으로도 데이터와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동행하겠습니다. 여기 이 구간에 있는 시간의 차이, 그건 저도 어떻게 발생할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예측하긴 힘들죠. 그러나 앞으로 데이터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옆에서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